반갑습니다. 송지준입니다. 길고 길었던 설 연휴가 결국에 끝이 났죠. 이 워낙에 이게 시간이 금방 지나가다 보니까 이번 설 연휴가 특히나 길지 않았습니까? 거의 한 10일 가까이 뭐 이렇게 쉬시는 분도 계셨던 것 같은데 금방 이제 또 시간이 끝나고 다시 일상으로 복귀를 하셨을 겁니다. 지난 이제 그 주말 같은 경우는 많은 분들이 뭐 전국적으로 윤석열 대통령 탄핵에 대해 가지고 정말 이게 탄핵이 잘못됐다. 그리고 나아가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이 잘못됐다. 이런 목소리를 내셨는데요. 특히나 이제 그 눈에 띄었던 거는 아무래도 부산 지역에서 있었던 그 집회가 많이 좀 관심의 대상이었던 것 같습니다. 최근 들어가지고 보수 쪽에서 누구보다도 열심히 목소리를 내고 계시는 분이 전한길 쌤이죠. 제가 지난번에 영상을 통해 가지고 전한길 쌤이 과거에 무슨 뭐 노사모였다 이거를 가지고 이 사람은 가짜 우파다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하는 것은 이 속된 표현으로 진짜 짜치는 일이다. 제발 우리끼리는 좀 그러지 말자. 이런 또 하소연까지도 했었는데 이번 이제 그 부산 집회에서도 전한길 선생님의 파워가 정말 유감없이 드러났죠, 그렇죠? 이 전한길 선생님이 하는 말, 이 말들이 전부 다 기사를 통해 가지고 배포가 되고 그 기사를 읽고 또 국민들이 알지 못했던 것들을 또 새로운 것들을 깨닫게 되고 얼마나 지금 이제 선한 영향력을 많이 끼치고 계십니까? 과거에 오히려 노사모였다라고 하는 분이 그리고 또 과거에 윤석열 대통령을 싫어했다라고 하는 분이 오히려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될까요? 완벽하게 진실이 무엇인지 깨닫게 된 거 그거 자체가 더 우리가 감사해야 되는 일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오늘 제가 그러면 얘기를 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냐? 이렇게 전환계 선생님 같은 분들이 그리고 또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직접 바쁜 와중에도 뭐 시위 현장에 나가고 그리고 또 우리가 많이 모여가지고 이렇게 언론을 또 여론을 또 형성하고 이거에 대해 가지고 전혀 무의미하지 않다. 오히려 우리가 이렇게 목소리를 내다 보니까 누구조차도 결국에 입장을 바꾸게 되었다. 헌재까지도 입장을 바꾸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알고 계시는 것처럼 원래는 2월 3일 날 헌재가 만약 이제 그 후보자를 갖다가 임명하지 않았던 거 이게 이제 위헌이냐 합헌이냐를 결정하려고 했었죠. 그렇죠? 그런데 이제 그날 2월 3일 날 당일에 갑작스럽게 헌재가 이제 입장을 바꿨습니다. 2월 3일 선고를 갖다가 늦추겠다라는 것이고 뭐 구체적으로 언제 또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변론 날짜 같은 경우는 2월 10일로 나왔으니까 그 날짜 뒤로 이제 늦춰졌다 이렇게 보는 게 맞겠죠. 제가 이제 그 여러 사람들한테 좀 내용을 확인을 해보니까 원래 이제 이런 식으로 마흔여 후보를 갖다가 재판관으로 임명하는 거 이거를 주도했던 인물로 문영배 재판관이 꼽히는 것 같아요. 지금 이제 아무래도 권한대행까지도 헌재 소장 역할까지도 권한대행을 하다 보니까 문영배가 이거를 좀 이제 주도했던 것 같은데 원래는 이제 그 지난주 금요일 날 여기 이제 그 연휴가 아니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헌재 재판관들 같은 경우는 다 출석을 했을 것인데 이날 이제 모여가지고 의견을 그냥 하나로 합쳐가지고 그냥 이제 딱 진행을 시키자. 만약 이정은 임명을 뭐 하도록 그런 식으로 위헌 판결을 내리자라는 식의 분위기를 조성하려고 했는데 그 자리에서도 문영배 재판관이 예상하지 못했던 반론이나 분위기가 나와가지고 어쩔 수 없이 2월 3일 날 늦추게 되었다. 이런 지금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구체적으로는 이제 그 이진수 방통위원장의 케이스에서 이진수 위원장을 탄핵시켜야 된다라고 입장을 보였던 사람이 네 사람 아니었습니까? 문영배, 이미선, 정계선, 정정미 이렇게 이제 그 네 사람이 탄핵을 시켜야 된다라고 입장을 보였는데 문영배 입장에서는 요 네 사람 같은 경우는 당연히 마은혁 같은 경우도 임명해야 된다. 마은혁을 임명하지 않았던 거는 위헌이다. 이런 생각을 피력할 거라고 예상을 했으나 일각에서 지금 나오는 얘기가 요 네 사람 중에서도 의견 일치가 안 됐다. 요 네 사람조차도 그러니까 뭐 문영배 한번 제끼고 나머지 세 사람 같은 경우도 마은혁을 조금 임명하는 거는 문제가 되지 않겠냐라고 하는 우려 섞인 반응을 보여가지고 어쩔 수 없이 헌재가 2월 3일 날 이번에 늦추게 되었다. 이렇게 지금 정리가 되는 것 같습니다. 뭐가 됐든지 간에 분명히 헌재는 국민적인 이런 저항을 보이는 모습이 없었다라고 한다면 뭐 전환길 선생님이 됐거나 영상을 지금 보시는 분들이 추운 날 그렇게 이제 시위 현장에 나가가지고 목소리를 내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기사도 나오지 않을 것이고 여론도 형성이 안 될 것이고 그냥 뭐 유야무야 어떻게 됐겠습니까? 만영을 갖다가 헌법재판관으로 임명을 시켰겠죠. 그런데 우리가 1차적으로 늦췄다. 선고 자체를 갖다가 늦췄다라는 것만 보더라도 헌재가 지금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추려고 최소한 뭐 눈높이까지는 아니라고
않는다라고 할지라도 눈치를 본다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 결국에 이 기세가 우리가 꺾이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마한영을 임명하는 것을 막아낼 수도 있을 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런 차원에서도 특히나 전한길 선생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정말 이 절체절명의 위기의 순간에 전한길 선생님 같은 분이 등장을 해가지고 정말 여론을 형성해 주신 거에 대해서 정말 제가 감사하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헌재 같은 경우는 바로 직전까지도 정신을 못 차리는 모습을 보였었습니다. 국민들이 지금 이제 뭐 정치적인 목적을 떠나가지고 사법적인 공정성의 입장에서 보더라도 말이 안 되는 행동을 한 거를 비판했던 거,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 헌재가 튀어나와가지고 강력 경고라고 하는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했었죠. 도대체가 헌재가 누구를 상대로 해가지고 경고를 한다는 겁니까? 아니면 강력하게 경고를 한다라는 것은 바꿔 얘기해서 무슨 뭐 반협박을 한다라는 것인데, 헌재가 도대체 누구를 상대로 해가지고 협박을 한다는 거예요? 헌법기관 아닙니까? 자기들이 그렇게 주장했던 것처럼 헌법기관이라고 한다면은 헌재의 목적은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넷째도 모든 것들이 다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국민 눈높이에 맞게끔 낮은 자세로 국민들을 최대한 설득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 그게 헌재가 해야 되는 당연한 역할인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감히 건방지게 국민을 상대로라고 한다면 충분히 우리가 헌재가 건방지다라고 표현할 수 있는 거겠죠. 어떻게 건방지게 국민을 상대로 해가지고 강력 경고, 무슨 뭐 법적인 조치를 취하겠다라는 식으로 이런 식으로 반협박성 멘트를 갖다가 날릴 수가 있습니까? 이것만 보더라도 헌재가 지금 엉망진창인 겁니다. 지난번에 이제 그 천재현 공보관이 나와가지고 대놓고 이제 하는 얘기가 뭐예요? 언론, 그 다음에 정당, 이 두 가지를 콕 집어가지고 헌재에 대해 가지고 이런 식으로 뭐 겁박하지 마라, 탄핵 심판 같은 경우는 뭐 본질을 왜곡되지 않는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던데, 여기서 얘기하는 지금 정당이 누구를 얘기하는 거겠습니까? 국민의힘을 얘기하는 것이고, 언론은 누구를 얘기하는 거겠습니까?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를 다 얘기하는 거겠죠. 처음에 이제 그 언론들 같은 경우도 원래 이제 그 금기시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헌재에 대해 가지고 뭔가 정치적으로 편향되어 있다라는 비판을 하는 것 자체가 약간 좀 금기시가 되어 있잖아요. 실제로 초반에 같은 경우는 조중동 언론들 같은 경우도 사법부에 대해 가지고 그렇게까지 비판하지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시간이 가면 갈수록 해도 너무한 거 아닙니까? 너무하다 싶을 정도로 헌재가 지금 편향돼 있는 모습을 보여주다 보니까 조중동 같은 경우도 목소리를 내는 것이고, 이게 지금 그러면은 조중동만 목소리를 내는 것이냐? 아니잖아요. 언론들이 지금 사실상 마시가 있는 오마이뉴스, MBC, 한겨레, 경향 이런 데를 제외하고는 다 똑같은 목소리를 내고 있지 않습니까? 언론들의 문제도 아니고 정당의 문제도 아닙니다. 그냥 무슨 뭐 전문가들조차도, 헌법 전문가들조차도 헌재가 지금 위험하다, 헌재가 지금 제명을 단축시키고 있다, 헌재가 지금 이제 정치 편향적이다, 이런 지금 입장을 내고 있거든요. 정치적으로 헌재를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글자 그대로 근본적으로 헌재가 지금 헌법 질서에 맞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사실 저는 이번에 2월 3일 날 선고하기로 날짜를 정해놓고 그날 아침에 이제 사실상 이거를 갖다가 뒤집어 엎은 것도 이미 헌재가 이게 정신이 나갔다, 사실상 헌재가 본인 스스로가 존재할 이유 자체를 본인 스스로가 저는 집어차버린 것이다, 그렇게 보거든요. 아니 상식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 이게 지금 단순한 사건입니까? 성재준이와 같은 이런 무슨 그냥 뭐 범인을 지금 앉혀놓고 이 범인에 대해 가지고 그런 식으로 지금 이제 뭐 선고를 하는 것이 아니라, 저처럼 하찮은 인간에 대해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대통령의 탄핵과 연관이 되어 있는, 그리고 또 지금 최상목 권한대행이라고 한다면 사실상 대통령인 것인데, 그 권한대행에 대해 가지고 판결을 내리는 이렇게나 중차대한 문제에 대해 가지고 무슨 뭐 번갯불에 지금 뭐 콩 구워 먹듯이 바로 당일날 와가지고 입장을 이렇게 바꾼다라는 것도 국민을 우롱하는 거 아니겠냐고요. 그리고 이 절차적으로 보더라도 말이 안 되는 거였습니다. 애당초 이 지금 최상목 권한대행에 대한 이 문제, 마흔역과 관련돼 있는 이 문제를 변론을 며칠 했습니까? 하루 했습니다. 무슨 뭐 잡범을 불러다 놓고 변론을 한다라고 할지라도 하루가 아니라 2, 3일 정도로 할 것이고, 이재명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변론 기일 동안, 준비 기일 동안에 변호사들이 우리가 사건을 안 읽어봤다, 사건과 관련돼 있는 정보를 지금 확인이 안 됐다 라고 하는 이유로 한 달 가까이나 시간을 끄는 게 이재명의 그 재판의 모습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이렇게나 중차대한 문제에 대해서는 변론 기일을 하루 가졌어요. 그래서 최상목 권한대행 측에서 아니 그 시간이 너무 짧다, 우리가 뭔가 좀 변론할 수 있는 그런 입장을 조금 줄 수 있도록 시간을 조금 늘려달라 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3시간 만에 그거를 기각시켰습니다. 이거를 어떻게 우리가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심판 같은 경우는 언제 할지 아직도 날짜가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사실상 준비 기일이 아직도 끝나지 않았어요.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이 들어갔던 게 언제였습니까? 12월 말이었습니다. 거의 그러면 지금 한 달을 훌쩍 넘기고 있는 그런 상태인데 아직까지도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심판은 준비기일이 진행되고 있고 마은영을 임명할 거냐 말 거냐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준비기일 딱 하루밖에 안 하고 지들 멋대로 그거를 갖다 준비기일 끝내버리고 2월 3일 날 선고할 거야 이런 식으로 밀어붙였던 거거든요. 그러다가 국민적인 저항에 지금 맞닥뜨리다 보니까 이제서야 2월 3일 날 선고하겠다는 걸 늦추겠다라는 것인데 한번 보십시오. 만약에 또 국민적인 열성 이런 것들이 줄어들게 된다면 헌재가 또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거 보니까 또 이거 뭐 조용해졌네. 바로 그러면 임명해도 되겠다. 바로 그냥 선고해도 되겠다. 이러지 않겠냐라는 거예요. 끝까지 우리가 그러니까 지금의 헌재에 대해서 사법부의 문제점에 대해 가지고 이 관심과 이 열기를 끊기게 만들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힘들더라도 전한길 선생님도 더 최선을 다해 주시고 전한길 선생님이 최선을 다하는 것처럼 우리 또한 마찬가지로 열과 성을 다해야 될 겁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